안녕하세요. 센트리 온프레미스 구축기를 발표하는 라인플러스 UIT 팀 복다운입니다. 먼저 라인에서 왜 센트리를 사용하게 됐는지, 또 클라우드 대신에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트리를 어떻게 온프레미스로 구축했는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에러로그 수집 플랫폼은 프론트엔드에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예시 중 하나인데요. 이 에러는 undefined 값에서 피처 id라는 프로퍼티를 접근해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릴리즈 환경에서는 소스 코드를 압축하고 난독화하기 때문에 정확히 소스의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트리라고 하는 프론트엔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센트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소스맵을 연동해서 릴리즈 환경에서도 오른쪽 그림처럼 소스 코드의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브레드크럼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UI 클릭이나 AJS 요청 등 사용자가 무슨 활동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들로부터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앞서 설명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미리 버그를 찾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센트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센트리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리는 크게 구독형인 클라우드 버전과 설치형인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나뉩니다. 클라우드는 인프라와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프레미스 방식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센트리는 손쉽게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맵을 서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회사 내부의 코드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DB의 접속 암호나 중요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암호화 키, 혹은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를 선택하면 내부 인프라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 및 기업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센트리 요금표입니다. 이 금액에는 인프라, 운영, 유지보수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팀, 비즈니스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심지어 엔터프라이즈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별도로 계약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로 사용하면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인프라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장점들이 우리가 온프레미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센트리 온프레미스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센트리 온프레미스를 4단계로 나누어서 구축했습니다. 우선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 구축할 때 성능을 측정해서 필요한 각 장비의 스펙과 개수를 산정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각 장비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검토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 구조는 도커 이미지 안에 웹과 워커 그리고 DB 컨테이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함께 붙어 있으면 스케일아웃이 불가능하고 오직 스케일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요청량을 초과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시는 그림처럼 각 컨테이너를 분리하고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DB는 스케일업만 고려해서 설계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리는 DB로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오픈소스에서는 샤딩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수평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별도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샤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안전성의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B는 스케일업만을 고려했고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했습니다. 엔진엑스와 웹 그리고 워커는 더 많은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요청량에 맞게 이 장비들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되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추후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서버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센트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각 노드들의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성능 측정 도구는 사내에서 개발되어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엔그라인더를 사용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각 장비의 수용 가능한 TPS를 확인했습니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선 성능을 측정을 할 대상을 정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센트리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를 확인했습니다. 레디스는 사내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 측정 구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과 워커 그리고 DB를 성능 측정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측정 방법은 웹 DB와 워커를 다르게 측정했는데요. 웹과 DB는 가상의 유저 수를 점차 증가시켜서 요청량이 늘어날 때 CPU 유세이지, 로드 에버리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CPU 코어 수도 함께 늘려 코어 수와 TPS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워커는 TPS와 CPU 코어 수를 변경해서 이벤트 큐에 잡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의 TPS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차트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8코어 CPU부터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코어 CPU부터는 웹과 워커 그리고 DB 모두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CPU 코어 개수는 8개로 정했고 스케일아웃 시에 이 노드의 개수를 증감시키는 방식으로 스케일아웃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했습니다. 앞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목표 TPS에 맞는 엔진엑스와 웹 그리고 워커의 성능과 개수를 정했고 DB 노드 성능을 산정해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센트리로 전송되는 이벤트 유입량이 변동될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의 단점 중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를 쓰면 개발자의 입맛에 맞는 모니터링 도구를 선택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CPU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 등 하드웨어 상태 지표를 추가했고 이를 시각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또 요청 및 응답 상태들을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하여 라인으로 경고 알림을 전송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덕분에 장애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스맵이나 다른 자원들을 외부로 업로드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을 제외하면 인프라 유지비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센트리를 온프레미스로 구축했고 현재까지 총 34개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